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께 지식과 정보를 서비스하는 에뻑점의 천재들 TV입니다. 오늘은 은퇴자의 노후 생활비는 얼마나 될까? 은퇴자의 수입 늘기와 지출 줄이기라는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은퇴 중장년의 노후 생활비를 계산하는 전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후 생활 기간을 얼마로 잡을 거냐? 30년을 잡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앞으로 100세 인생이라고 하지만은 65세에서 95세까지 잡는데, 노후 부부 생활은 한 20년 되고 배우자 사망으로 홀로 살기 하는 기간은 한 10년 정도 된다고 전제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노후 또는 은퇴자 월 평균 부부 생활비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은퇴 전 부부 월 평균 생활비를 기준으로 계략적으로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퇴직 전 월 평균 생활비에다가 0.7, 70% 수준으로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어떤 사람이 현역에 있을 때나 은퇴했을 때 그 생활 패턴이 금방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에 써오던 생활 수준을 감안을 해서 은퇴 후에는 아무래도 지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의 70% 수준으로 산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측된 평균 생활비를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정보기관이 예측하는 부부 평균 생활비를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는 2021년 평균 생활비는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1인 노후 생활비를 월 159만 9천 원이고 부부 노후 생활비는 월 256만 8천 원을 소요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때 80세 이후에는 남편이나 부인이 죽어서 홀로 사는 경우에 생활비는 부부 생활비의 0.6을 곱해서 산정하는 방법이 있고 1인 노후 생활비를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후 월평균 예상 생활비입니다. 성별을 우선 보시면은 남자가 여자보다 많습니다. 260만원. 그 다음에 연령대별로 보면은 50대가 284만 2천원이고 10세 이상의 경우는 203만 7천원이 되겠는데 좀 늘어난 것이죠. 이것은 80세 이상 되면은 의료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한 수치라고 보여집니다. 학력급별로 보면은 무학인 경우가 167만 3천원이고 계절 이상이 29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감안을 해서 월 평균 노후 생활비는 부부 기준으로 해서 256만 8천원, 그 다음에 개인 기준으로 하면은 15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각 금융기관별 노후 부부 월 평균 생활비 계산 방법입니다. 증권회사별로 그 프로그램이 다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설명했던 방법은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쓰고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미래에셋증권에서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은퇴자금 계산기에 있습니다. 개별적인 정보를 넣으면은 은퇴자금이 나오는데, 이 은퇴자금이라는 것은 월 평균 부부 생활비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NH투자증권에 들어가면은 100세 시대연구소에서 개발한 노후 생활비 예측하는 방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KB증권에서 추계한 겁니다.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라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서는 2023년 골든 라이프 보고서에서 희망 생활비 월 369만원, 최소 생활비 251만원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00세 시대 은퇴 대사전이라는 책에 노후 생활비 추정하는 것이 나옵니다. 거기서는 2013년을 기준으로 해서
2023년을 월 최소 노후 생활비를 244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증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자기 정보를 입력하고 자기에게 필요한 노후 생활비를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걸 보시면 노후소득 피라미드입니다. 노후소득이 얼마나 되는가를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계급을 나눈 것입니다. 첫 번째가 은퇴 기족입니다. 월소득이 52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2.5% 수준입니다. 대빈곤층으로서 월 101만원의 소득이 있는 건데 여기는 매우 부족하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17%입니다. 그래서 월 소득이 125만원 이하는 생활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은퇴자의 지출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본 생활비에는 식생활비, 주거생활비, 의생활비, 교통통신비,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제목은 제세 공과금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개발 및 교육비, 네 번째는 여행 경비,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취미, 오락, 모임 비용입니다. 여섯 번째 자동차 운영비,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의약비, 여덟 번째 보험료입니다.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 등 각종 보험료입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금융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 부모부양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지만은 은퇴자의 부모가 생존해 계실 경우에서는 부모부양비가 이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11번째는 기타 항목으로서 1번부터 10번 이외의 소비 지출이 여기에 해당이 되지만은 여기서 특히 손자녀 용돈도 이 부분에 해당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부담을 느끼는 지출 항목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가장 큰 부담은 식비입니다. 46.6%, 그 다음에 주거갈비나 월세 24.5%, 그 다음에 보건의료비는 10.9%. 그런데 개인적으로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노후생활비 중에서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건강보험료입니다. 이것은 재산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그 건강보험료를 감안하지 않는 경우에 그 부담이 매우 크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노부모 부양비입니다. 65세 이상이 됐는데 부모가 이제 살아계신 경우 90세 이상이죠. 그 부모의 노부모 부양비, 의료비, 간병비 등이 엄청나게 소요됩니다. 지출의 특성입니다. 이게 관련해서 사회 버니케의 줄다리기 이론에 의하면은 필수생활비와 자의적인 생활비는 줄다리기 시합을 하는 것과 같다. 필수생활비 증가 속도가 자의적 생활비의 감소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따라서 자의적인 생활비 감소가 필수적 생활비 증가를 보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65세에서 75세까지를 활동적인 시기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75세에서 85세까지를 회상의 시기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 85세에서 95세까지를 간병의 시기다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노후생활비 지출 곡선을 보면은 활동적인 시기에는 노후생활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75세를 지나서 80세까지 최하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후생활비는 85세를 기준으로 해서 볼 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은 간병비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다비드 블란쳇의 은퇴자의 소비 퍼즐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은 노후생활비가 계속해서 나이가 들수록 줄다가
85세 이후에 증가를 하지만은, 그래서 95세 이후에 생활비가 증가하더라도 65세 수준까지는 올라가지 않는다. 이것이 다비드 블란쳇의 주장입니다. 은퇴자의 수입입니다. 표에서 본 바처럼 맨 처음에 연금을 들 수 있습니다. 연금에는 국민연금이 있는데 이것은 기초연금이라고 부릅니다. 국가가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위해서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는 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과 교원연금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적으로 드는 연금입니다. 퇴직금을 받아서 연금화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토진적인 생활보장을 위해서 노후 생활자가 자유적으로 선택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노후 생활자가 여유 있는 생활환경 보장을 위해서 가입한 연금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택연금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주택가가 9억 이하인 자가 소유자가 사망할 때까지 월정액을 급여받고 자가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사망 시에 정산 후에 잔액은 상속하는 연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수입원은 부동산 임대 수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식이 있는 사람들은 주식 배당금을 받고, 네 번째는 은행 예금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채권에 대한 이자 수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생명이나 연금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자녀의 부모 부양비, 자녀들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는 경우 수입으로 계상을 합니다. 여덟 번째 수입은 정부 보조금. 정부 보조금은 노인 기초생활보장금과 장기 요양보험급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한 경우입니다만은 은퇴자가 사업을 할 경우에 사업소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로 기타 수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은퇴자의 수입의 대부분은 은퇴 전에 예금을 하거나 연금이나 보험에 가입하느냐에 따라서 좌우됩니다. 따라서 은퇴 전에 직장인들은 이 점을 착안해서 노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수입과 지출의 균형 노책입니다. 수입이 지출을 초과하는 경우 수입에서 지출을 빼서 그 잔액을 노후 의료비와 간병비로 유보하거나 추가 여가 비용으로 소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입이 지출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 수입을 늘려야겠죠. 그렇게 되면은 첫 번째, 65세까지는 인생 이모작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금이나 약정된 금융자산을 해약해서 현금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방법 세 번째입니다. 주택 축소를 해서 주택연금 가입을 하거나, 네 번째, 수입원을 개발해야 됩니다. 취업이나 알바를 통해서 근로소득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지출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불효불급한 지출 줄이기입니다. 불효불급한 지출이라는 것은 외식비나 주택규모 축소, 자동차 처분, 자기개발비, 여행경비, 취미 오락비 등을 줄여서 모자란 부분을 보충하는 것입니다. 오늘 동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은퇴자의 재테크 전략에 대한 동영상을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지속적인 성원과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